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걸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금 11시까지 학원 가봐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난 이게 너무너무 찍고 싶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가 뭐냐면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입니다. 학원 강사들이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아니면 일을 때려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이게 옛날에 보면요, 어떤 프로가 있었냐면 사람이 배가 고플 때 있잖아요. 근데 가짜로 배고플 때와 진짜로 배고플 때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가짜로 배고플 때는 그걸 참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제가 가짜로 배가 고플 때냐면, 오늘은 뭐 회가 먹고 싶다, 아니면 오늘은 소고기가 먹고 싶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가짜로 배가 고플 때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한두 시간 이렇게 참으면 없어진대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거나 입에 쳐넣고 싶다. 아무거나, 그게 뭐가 됐던, 빵이 됐던, 밥이 됐던, 뭐가 됐던, 고기가 됐던, 뭐 야채가 됐던, 아무거나 입에 쳐넣고 싶다. 이때가 정말 배가 고플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어느 정도 식욕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걸 먹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만둘 때냐 아니면은 가짜로 그만둘 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가짜 증후군, 가짜,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는 아니고 일하기가 싫다, 근데 이거는 가짜 같은 그런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오늘이 일요일 밤이야. 그러면 내일 그 회사 가야 돼. 막 우울해. 막 회사 가고 싶지 않아. 세상에 누가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될까요? 그거는 다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증상이에요. 누구나 다. 혹은 오늘 너무너무 추운 날이야. 밖을 봤더니 막 눈까지 왔어. 진짜 일하러 가기 싫다. 이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왜냐면 밖이 그렇게 춥고 눈도 많이 오는데 누가 그러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일하러 가고 싶다, 뭐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 이럴 때는 집에서 지짐이나 해 먹으면서 따뜻한 뭐 옛날로 치면 따뜻한 아랫목에 등이나 지지고 앉아서 이렇게 뭐 동동주에 아니면 막걸리에 뭐 지짐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싶다. 그거는 누구나 바라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반드시 일을 때려치고 싶다, 일을 안 하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일을 때려치고 싶고 때려쳐야 할 때는 바로 무엇이냐? 그게 내 몸에 이상한 증상으로 나타날 때는 진짜 그거는 일을 때려쳐야 될 때죠.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막 공황장애 쪽으로 뭐 온다든가, 아니면 우울증 비스름하게 온다든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확실히 일을 때려쳐야 될 때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일하러 가기 싫어. 진짜 싫어. 그런데 어떻게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아니면 운전해서 이렇게 직장에 갔어.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또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우울증이 싹 사라졌어. 그리고 오히려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이렇게 말도 하고 막 이러고, 또 퇴근 후에 또 동료들하고 또 모여서 또 뭐 이렇게 같이 식사라도 하니까 너무 즐거워. 그런 거는 그런 증상은 그건 그냥 보편적인 그냥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증상은 일을 때려쳐야 되는 증상이 아니죠. 그거는 일을 계속 가야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러 가기는 싫은데 막상 일하러 오니까 기분이 더 나아지고 즐거워졌다. 이거는 때려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며칠 동안에도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오늘 일하러 가기 싫어. 근데 어떻게 아침 11시까지 가 있어야지. 일을 하러 가야지. 근데 일하러 갈 때도 막 짜증나고 오늘 일하기 싫다 막 이랬는데, 막상 나가 보니까 애들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애들이 또 우스갯소리나 하고 이러니까 또 마음이 이렇게 좋아져. 그리고 시간도 잘 가.
그러면서 느끼지. 아유, 그래, 내가 이 시간에 집에서 뭐 쉰다고 있으면 우울하기나 하지 뭐가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몸으로 나타날 때, 우울증으로 나타날 때나 아니면 어떤 공황장애나 이런 병이 되어서 나타날 때는 그렇게까지 나타났는데 그걸 꾹꾹 참고 살다가는 급사를 하는 거죠. 급사. 아니면은 뭐 암에 걸리던가 아무튼 그 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까지도 참지는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대치동 학원 다니면서 그 만 8년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꼭 꽤 오래 다녔죠. 그러니까 만 8년을 다니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 마지막 제가 그만두게 된 마지막은 물론 그 전에도 한 뭐 2년여 동안 나도 이제 30도 넘었고 나가서 내 걸 차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진짜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는 이제 못 살겠다라고 종지부를 찍은 게 뭐냐면 제가 옛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위 속에 다른 에일리언 같은 다른 어떤 생물체가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원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때서부터 이 위가 뒤틀리는데 막 아프거나 그렇진 않은데 어떤 압박감 같은 게 막 누가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게 뭐 그것 때문에 막 아프고 막 그러지는 않은데 뭔가를 먹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집에서는 멀쩡한데 학원에 와서 수업을 시작하면 그런 증상이 생기다가 수업이 끝나서 집에 가면 또 그런 증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위암에 걸렸구나.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마음도 급 우울해지면서 내가 위암에 걸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위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 엄청나게 뭔가 짓누르는 듯한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1년간 지속되는데 너무 웃긴 건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그런데 딱 학원에 출근해서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끝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어요. 이거 뭐 학교 졸업해서 일이나 그냥 끝장나게 하다가 내 인생 여기서 마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몸이 거의 병이 나서 이제 그만둔 경우거든요. 근데 그만두고 나서 터키, 그리스, 이집트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고 그 당시 친구 따라 인도 가기라는 그런 뭐 여행사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여행 도우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거였거든요. 한 뭐 적게는 4-5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같이 배낭을 메고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여행하기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이제 거기에 합류해서 여행을 다녀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싹 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그대로 가면 이제 병이 완전히 나가지고 어떻게 뭐 과로사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간호사가 있는데요. 간호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수간호사죠. 근데 아무튼 그 간호사가 있는데 제 친구 중에 걔가 그러는 거야. 그 증상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그게 정신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하더라고. 너 정신병에 걸렸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그때 잘 그만뒀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몸으로 그게 나타나면 이제 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만약에 몸으로 나타나면 그냥 그만두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울증도 아니고 우울감이라든가 뭐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첫 번째 운동을 하세요.
우리 강사들은 페인되기 정말 쉬운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밤까지 일하죠. 그래서 밤에 혼자 집에 가면, 그러니까 밤에 일을 하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끝나고 집에 오면은 자기 혼자, 밤에 그렇게 사회생활을 못하고 뭐 이런 거를 분풀이라도 하듯이 TV를 눈이 빠지게 봐. 넷플릭스를 눈이 빠지게 봐. 그래서 한 2, 3시 아니면 서너 시에 잠들어. 그러면 그 다음날 한 10시에 일어나. 10시에 개슴치레 하고 일어나서 운동은커녕 아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또 찍어 바르고 또 학원 가. 뭐 이거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페인되는 건 하루아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럴수록 몸을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가세요. 운동을 가서 1시간이라도 매일매일 1시간이라도 뭐 정할 게 없으면 러닝머신이라도 타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오늘이 뭐지? 오늘이 화요일인가? 어제서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운동을 하다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한 달 이상을 못 하다가 어제서부터 운동을 시작했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 왔는데 운동을 갈 때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운동이나 하겠어 이러는데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도 막 운동하는 거 보면 운동이 막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시간 하고 와. 1시간 하고 와서 남편하고 아이들을 깨우고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운동을 한 날은 좀 낮에 덜 피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은 진짜 중요해요. 운동을 꼭 하세요. 그러면 마음도 좀 상쾌해지고,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말. 진짜 이 마음이 우울할 때는 몸을 움직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동도 매일 할 수 있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내내 그냥 스트레스 받다가 뭐 주말에 한번 등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등산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정말 이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정말 좋겠지만, 그럼 일주일 동안 이게 쌓이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풀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저처럼 또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집에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요즘에 그런 그 유튜브 채널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같이 드리고 이제 짧은 설교 말씀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요즘에는 교회도 못 가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설교를 해 주시니까 이제 그걸 유튜브로 이제 시청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뭐 요런 거. 요런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저 아는 어떤 분이, 그분도 좀 성공한 기업가신데, 그분은요 술 담배도 뭐 다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저한테 영어를 배우신 분이요. 근데 이제 또 저한테 영어를 이제 배워서 나름 또 나이도 한참 어린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저를 대접을 해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엄청 몸이 날씬해요. 40대 뭐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비결을 물어보니까 술 담배도 다 하고 막 이런데, 그때 비결을 물어보니까 한두 달에 2박 3일씩 단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식을. 그러니까 물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죠. 한 달이나 2달에 2박 3일 정도씩. 그러면 몸이 그렇게 개운하고 좋다는 거예요.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기나 이런 거 뭐 아니면 그런 거에도 그것도 안 걸리고 봐도 엄청 건강해 보여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새벽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거든요. 새벽 강의는 6시 20분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강남역 그 주변 정철학원 일하는 데서 이제
일을 했었으니까 20대 중반에. 그러니까 새벽에는 대학생이나 아니면은 그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수강을 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그 강남역 부근이었으니까 제가 일하던 때가. 그러니까 거기서 8시에 끝나면 그냥 직장으로 이렇게 가면 30분 안에 갈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도보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뭐 위치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직장인들이. 예. 그러니까 직장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또 2박 3일, 그러니까 한 2, 3일 동안 단식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2달에 한 번씩인가 그렇게 단식을 한다고. 그러면 몸도 엄청 홀가분해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좋다고. 근데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야, 성공한 사람들은 참 저렇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 요가하고 그랬을 때 한창 또 요가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심지어 요가에 엄청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때 막 미국 가서 요가 선생 할까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10년도 훨씬 전인데, 아무튼 지금은 뚱땡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예. 근데 그때도 어떤 요가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요가도 그런 센터 같은 데가 있대요. 그 지방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쭉 요가만 하다 오는 거야. 막 1박 2일, 뭐 2박 3일 동안 쫙 아침부터 밤까지 요가 클래스가 계속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따라서 이제 하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직장인인데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가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스트레스를 또 풀고 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계속적으로 가게 하기 위한 이런 나름대로의 그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주저앉게 된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쭉 계속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쭉 계속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들, 좀 뭔가 좀 성격이 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격이 엄청나게 낙천적인 사람들, 예, 쭉 계속 갑니다. 쉬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쉬지 않고 계속 가는 이유가 아마도 그 기도와, 이런 종교인들은 마음 다스리는 게 일반인들처럼 막 그냥, 일반인들은 조금만 슬퍼도 막 울고 또 조금만 기뻐도 막 좋아하고 막 인데, 약간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목사님들이고 누구고 이렇게 계속 쭉쭉 가는 삶을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계속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게 병이 되어서 나타난다면 그건 즉시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즉시 일을 그만두시고 회복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늦었어요. 빨리 갈게요. 오늘도 안녕.